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중 한 친구가 인터넷에서 읽은 공포소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강렬해서 모두의 관심을 끌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주인공은 명문대학에 입학하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오래된 기숙사에 입주하게 된다. 이 기숙사는 유서 깊은 건물이었고 약간 우울한 분위기를 풍겼다. 어느 날 밤 주인공은 늦게까지 과제를 하고 방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복도는 어둡고 오래된 나무 바닥은 걸음마다 끼익거렸다. 주인공이 방에 들어서려던 그 순간 문득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방에 들어가려 하던 찰나 이번에는 뚜렷한 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수진. 깜짝 놀라 주위를 살폈지만 복도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러나 그 밤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다시 깨어났다. 벽 저편에서 누군가 벽을 긁어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같았다. 겁에 질린 주인공은 침대에서 일어나 방 불을 켜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불을 끄자 제 방 벽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음을 발견했다. 도와줘. 당황한 주인공은 다음날 기숙사의 관리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관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며 오래된 기숙사의 전설을 풀어놓았다. 몇십 년 전 이 건물엔 한 여학생이 있었다. 그녀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심한 따돌림을 당했고 끝내 방 안에서 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이후로도 그녀의 영혼이 방황하며 자신을 괴롭힌 이들로부터 도움을 청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었다. 주인공은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를 돕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날부터 주인공은 그 소녀와 대화를 시도하기로 한다. 밤마다 벽에 글을 쓰고 그녀가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려고 노력했다. 이후로 주인공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이유가 억울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된다. 그렇게 여러 밤이 지나고 드디어 그녀의 원통함을 풀어줄 방법을 알게 된 주인공은 그 다음날 그녀가 직접 불러주었던 장소로 향한다. 그곳에는 그 시절의 기록물들이 있었고 주인공은 그것을 기숙사의 학생회에 제출하여 그녀의 이름이 성명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감사의 인사가 담긴 고요한 목소리였다. 그 이후 더 이상 기묘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주인공은 비로소 그녀의 혼입평화를 얻은 것임을 깨달았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뭔가 마음이 짠해졌다. 친구들은 그렇게 여름밤의 공포 이야기를 마무리했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꿈을 꾸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시골 마을 한적하고 조용한 그곳엔 오래된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학교는 수십 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최근 들어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폐교에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학교에 대한 나쁜 소문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샵 에피소드 1. 전학생의 첫날 주인공인 영수는 부모님의 직장 발령으로 이 시골 마을로 이사 오게 됩니다. 전학 온 첫날 그는 호기롭게 학교 정문을 넘어서지만 이상하게도 학교는 무겁고 섬뜩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문득 벽에 낡은 액자와 불길한 눈빛의 동창 회장의 사진에 소름이 돋습니다. 샵 에피소드 2. 불길한 전조. 며칠이 지나고 영수는 같은 반의 친구들에게 그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대답을 꺼리다 마침내 입을 엽니다. 이 학교에는 305호의 전설이 있어. 거긴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해. 305호 교실은 사용되지 않는 공간으로 학생들은 그곳을 피하곤 했습니다. 누구도 그곳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말에 영수는 호기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무모한 용기로 친구들과 함께 305호로 향합니다. 샵 에피소드 3. 305호의 비밀. 305호의 문은 예상외로 쉽게 열렸습니다. 그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벽에는 오래된 학생들의 낙서가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생각에 긴장을 풀 즈음 친구들 중 한 명이 교탁 밑에서 이상한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그 일기장은 수십 년 전 일것처럼 보였으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반복적으로 같은 꿈을 꾼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그 꿈속에서 그는 마치 저주받은 시간을 반복하듯 같은 사람과 상황을 만난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학생은 학교에 있었던 사고로 인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샵 에피소드 9. 꿈과 현실. 영수는 그날 이후로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 속의 학교는 무섭게 희미했고 그는 늘 같은 장소에서 깨어납니다. 놀랍게도 그 장소는 일기장에 묘사된 바로 그 공간과 일치했습니다. 영수는 현실과 꿈의 경계가 무너지는 기분에 휩싸입니다. 점점 이성의 끈을 놓아가는 영수는 결국 다시 305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본 꿈의 장면과 완벽히 일치하는 또 다른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이번엔 실종된 학생의 친구가 쓴 것입니다. 친구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사건들과 미해결된 실종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그 모든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샵 협착 에피소드 5 마지막 퍼즐의 조각. 영수는 마을의 도서관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오래된 신문을 뒤적거리며 마침내 사건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수십 년 전 그 학교에서는 학생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305였습니다. 그 학생은 학교 비밀을 파헤치려다 봉변을 당했다는 도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영수는 그 일의 전말을 파헤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학교의 지하실로 향합니다. 그곳에 숨겨진 비밀의 방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수많은 기록과 함께 미스터리한 인물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비밀의 방이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자 끝이었음을 깨달은 그들은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학교를 나섭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들의 뒤를 한참이나 따라오던 그림자가 있었음을 눈치채지 못한 채 이후로도 이 학교의 전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누군가가 또 이 비밀을 파헤치려 다가가게 될지 그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학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침묵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종종 친구들끼리 돌아가며 이야기하는 도시, 전설이나 괴담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대개 실화인 것처럼 가장하여 독자들을 더욱 몰입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공포썰도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소 긴 편이니 편안하게 각자의 상상력을 발휘하며 감상하길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겪은 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그러니까 2013년의 여름이었다. 당시 나는 대학교 2학년이었고 방학을 맞아서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숲으로 유명했으며 평소에 도시 생활에 지쳐있던 우리에게는 최적의 휴가 장소였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게 완벽했다. 우리는 아침이면 계곡에서 수영을 하고 낮에는 산책을 하며 저녁이면 바비큐 파티를 했다. 하지만 여행이 중반에 접어들 무렵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다. 어느 밤 우리는 캠프파이어를 하며 서로 돌아가며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갑자기 숲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나뭇가지를 갖고 지나가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그냥 동물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기분이 찜찜한 우리는 캠프파이어를 정리하고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나는 어둡고 끝도 없는 복도를 헤매고 있었고 복도 저편에서는 누군가의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가위에 눌린 듯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꿈속에 나는 점점 더 그 소리에 끌려가다가 갑자기 놀라 깨고 말았다. 숨이 가빴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아 침대에 앉아있는데 옆 침대에 자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일어났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창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창밖을 한참 동안 내다봤다. 나는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마치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때였다. 창밖 어딘가에서 다시 그 정체불명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빨리 나오라는 식으로 우리를 부르는 듯했다. 이튿날 아침 친구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았지만 그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피곤해서 잠결에 그랬을 거라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나만 불안한 것이 아니었다. 다른 친구들도 밤중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모두들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묵고 있던 숙소의 주인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자 그녀는 갑자기 어두운 표정이 되었다. 그리고는 이 마을 전설을 조심스레 이야기해 주었다. 이곳에서는 오래전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한 가족이 이 산골 마을에서 실종된 것이다. 그리고 그 후로 이곳을 방문하는 여행객들 중 일부가 밤중에 그 가족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우리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무서워졌지만 정확히 믿기지는 않았다. 그저 우연이겠거니 생각하며 여행을 마치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내 친구들 중 한 명이 다시 창밖을 내다보며 걸어 나가려 했다. 다행히 우리가 그를 붙잡았고 이번에는 그도 깨어나 자신의 행동을 기억해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닌 실제로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내려 하는 것 같았다. 최대한 빨리 짐을 싸서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우리는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할머니는 우리가 그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그들이 외롭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부름에 답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결국 우리는 그 마을을 빠져나왔고 이후로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일을 잊어갔지만 가끔씩 한여름밤 창밖에서 들리는 소리와 그때 꿈이 떠오를 때면 여전히 오싹한 기분이 든다. 그 가족은 아직도 그곳 어딘가에 남아 자신들을 구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시골이나 산골 마을에 얽힌 미스터리한 이야기 중 하나로 누군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더더욱 흥미롭게 느껴질 것입니다.